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여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요거 한 단원만 조금 잘 나갈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힘. 그지? 힘과 운동 관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한 표현보다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힘. 지난 시간에 선생님 살짝 언급은 했었어. 힘에 대해서. 자, 봅시다. 힘부터 갑니다. 이 힘은요. 자, 여기 나와 있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또는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힘이라고 불러준다. 총 3가지.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모양과 운동 상태를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단위를 뉴턴. 힘 자체는 F. 여기 써있지? F. force의 약자 F를 씁니다. 힘을 표현할 땐 F로 표현을 하지만 힘의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힘으로 표현을 한다. 뉴턴이나 킬로그램 힘. 그래서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를 쓴다. 뉴턴이나 킬로그램 힘. 이때 1kg 힘은요, 1kg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해. 이때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였니? 9.8. 우리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었어. 그지? 9.8. 뭐해서?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표현했었다고. 그 9.8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1kg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무게, 즉 지구의 중력의 크기를 1kg 힘이라고 표현하고 계산해보면 9.8 뉴턴이더라. 그러니까 1 곱하기 kg에다가 9.8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 합력이라 하면 힘, 요거 먼저 얘기합시다. 힘의 표시.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힘은 크게 3요소가 있어요. 힘의 3요소. 그래서 이 힘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힘의 작용점은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으로 표시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 힘의 3요소고, 이 힘의 3요소를 뭘로?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하더라. 알겠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들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모든 힘들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불러. 영어로 net force라고 불러. net force. net force.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모든 힘을 뭐 한 거야? 합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먼저 전에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지. 얘가 3N, F1이 3N, F2가 5N이면 합치면 8N. 방향은 당연히 같은 방향이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됩니다. 아유 쉬워라, 그지? 3개 이상의 힘도 마찬가지지. 큰 힘, 같은 방향끼리는 더하고 반대 방향인 거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거나 반대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할 텐데, 나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두 힘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친구의 평행으로 요 끝에다가 그려주고, 요 F2의 평행으로 요 끝에 그려주면 시작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요 힘이 바로 net force, 알짜 힘이 된다. 합력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개의 힘이 이렇게 있을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리면 된다. 이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불러주고요. 반면에 여러 개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거를, 자, 사실은 이거야.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 원래는 F2가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에 F3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3개의 힘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으면 F1, F2, F3가 하나의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F2를 이쪽으로 옮겨서 끝에 연결해주고 F3를 이쪽으로 옮겨서 끝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꼬리 잡기 하듯이 끝에 연결해주고 처음과 끝을 그냥 연결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의 방향? 힘의 방향과 합력이 되더라. 부산이 왜 있어요? 자, 그래서 F1, F2, F3를 꼬리잡기를 해주면 처음과 끝을 연결한 요 빨간색이 바로 전체 힘, 합력이 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일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요 친구 F1을 어디로? 요쪽으로 연결해버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힘을 그냥 처음과 끝을 연결해도 합력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짜 힘만 구할 수 있느냐? 아니, 요것도 있지롱. 짜잔. 자, 조금 요건 고난이도 내용이니까 좀 보세요. 이 힘을 분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 F라는 요 힘을요, 수평 방향인 Fx와 수직 방향의 Fy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F1, F2, Fx, Fy로. 자, 그럼 봅시다.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 우린 알 거야. 사인은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럼 F분의 Fy 값이 사인 세타 값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자, F분의 Fy가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Fy란 말이야. 따라서 Fy는 F 사인 세타라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F분의 Fx잖아. 그치? F분의 Fx.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x가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Fx란 말이지. Fx는 뭐분의 F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더라. 힘을 합성할 수도 있지만 분해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알짜임과 운동 상태 관계. 요게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야. 자, 알짜 힘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힘의 평형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지. 요거부터 갑시다. 힘이 평형, 즉 알짜 힘이 0일 때는 정지 상태의 물체는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던 물체들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속력과 속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더라. 정지 상태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맞습니까? 왜?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느려질 거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면 방향만 변했었고, 비스듬히 작용하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했었어. 맞나요? 그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운동 방향만 변하거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거나. 그래서 이것도 좀 적으세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때 힘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 당연히 힘의 크기는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서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었어. 그걸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었지.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면 포물선 또는 진자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물선이나 진자 운동. 그리고 속력과 방향이 어떻더라? 둘 다 변하더라. 알겠습니까? 잠깐 정지해 놓을 테니까 빨리 필기 먼저 하세요. 자, 이제 필기 다 했지요. 넘어갑니다. 평형. 방금 얘기했었어. 평형이란,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룬 조건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두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방향은 어때야 된다? 반대로 작용해야 한다. 그치? 반대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였고, 그 다음에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면 소용이 없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작용선 상에 있어야 된다. 요 두 힘이 같은 작용선 상에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요 위에 선생님 그려놓은 것처럼 요 힘과 요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작용선이 아니면, 반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되 같은 작용선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 작용선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핑 돌아버린다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걔는 운동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건 힘의 평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평형이 되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은 같고 작용이 반대로 작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자, 이렇게 F1과 F2가 크기가 같고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항상 물리에서 마이너스 값은 음수가 아닌 방향을 얘기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두 힘이 평형을 이뤄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뭐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정지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 맞지요? 정지나 등속직선 운동을 하더라.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운동과 힘과 관련된 운동법칙이기 때문에 제1법칙부터 2법칙, 3법칙 3개의 법칙이 있어요. 자, 1법칙은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 관성. inertial이라고 해요. inertial. 자,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고요. 가속도 법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힘과 운동의 관계, 아까 중요하다 그랬었던 거 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속력만 변하고, 수직이면 방향만 변하고, 비스듬하면 둘 다 변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더라. 맞죠? 됐슈? 자, 그러면 관성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1법칙 관성법칙은 뭐를 얘기하느냐? 자,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관성법칙이라고 불러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뭐더라? 성질. 알겠습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힘 아니야. 어떤 선생님들은 관성력과 차이를 두시는 분이 계신데, 관성력과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 관성력과 관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다기보다 관성력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야. 즉, 운동 상태가 변할 때 이건 뭐야? 가속 운동 시 뭐 한다?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한 겁니다. 가상의 힘. 가상의 힘.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 가상, 현상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리지. 왜 쏠릴까? 뒤에서 누가 밀었어? 아니지. 뭐야? 뒤에서 민 게 아니야. 그치? 가상으로 관성력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쏙 쏠리는 현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성에서 관성력을 얘기하면 안 돼. 이 관성력은 어디에서? 가속도 법칙에서 얘기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관성에 의한 첫 번째 현상, 정지관성입니다. 정지관성은 물체가 계속 무슨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아요? 우리 어때?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잖아. 그지? 그게 이제 정지관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그지? 이런 것들. 갑자기 출발하면서 몸이 뒤로 쏠리는 거.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를 팡 치면 동전 아래로 떨어지는 거. 뭐 식탁보 갑자기 확 빼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잡아당기면 아래쪽 줄이 끊어지는 거. 왜? 관성에 의해서 이 추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이 끊어지는 거야. 서서히 잡아당기면 위에 게 끊어지지, 당연히. 왜? 이 추의 질량까지 위에 같이 더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관성. 운동하는 물체가 뭐 하려고 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운동 관성. 정지 관성은 정지 상태를 유지, 운동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한번 누워있으면 일어나기 싫잖아. 근데 가벼운 애들과 몸이 무거운 애들은 누가 더 일어나기 싫겠어? 무거운 애들이 일어나기 싫겠지. 왜 그래? 관성이 크니까 그런 거지. 왜? 너를 쳐다본다고 네가 관성이 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어떻더라?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똑같은 속력으로 자동차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대는 내가 치여야 해. 자, 경차와 대형 트럭이야. 어디에 치일 거야? 경차에. 그치? 왜? 관성이 작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떻더라? 더 크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꼭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외우면 안 돼.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뉴턴의 1법칙, 관성 법칙. 그래서 위에서는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관성 법칙. 즉,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한다. 근데 그 운동이 속력과 방향이 변하질 않는다. 등속 운동한다.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은 유지된다. 이거를 누가?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뭐를 통해서? 사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냈다.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의 관성을 유추했다. 어떻게? 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쇠구슬을 굴려. 그러면 이 쇠구슬에 올라가는 요 경사로의 경사와 관계없이 처음에 있던 위치만큼 처음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야. 거리가 분명히 이 두 번째 거리, 얘 A보다 B의 이동 거리가 더 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얘가 뭐를 갖는다? 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처음과 같은 높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이 높이에 도달을 해 못해? 못하잖아, 평지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갈 것이다. 물론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 무슨 운동할 것이다? 증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실험? 사고, thinking. 알겠습니까? 액시던트 아니고요, thinking. 사고에 의한 실험이더라 라는 거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풀게요. 뉴턴 제2법칙. 왜 이러냐? 자,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끊었다 가자. 이 가속도 법칙은